연락 문제 때문에 3번 정도 헤어지자고 했는데 너무 좋아하다 보니 보통 일주일 만에 제외했어요. N님께서 이렇게 상대방한테 헤어지자고 했던 거죠. 3번 다. 네, 제가 헤어지자고 했어요. 제가 상처를 준 걸 깨달았을 때 한 달 정도 생각하고 편지를 들고 만나러 갔었어요. 제외를 하고 싶은 건 맞아요. 그렇지만 남친이 결국 저에게 노력을 못하겠다고 하기도 했고 저도 남자친구가 미래에 자녀마저 회피할까봐 걱정도 돼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화를 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편지를 썼던 거예요. 가서 연락해보니까 내일 예비군이라고 만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로 물어보니까 5일 동안 감기라 몸도 안 좋고 다음날 예비군이라 못 나온다고 해서. 상대방 남자가 그렇게 만만한가? 내 상황 될 때, 내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연락하면은 바로 제깍제깍 나와야 되는 거야? 연애 초중반에 상처받는 게 커서 그 부분을 알아주길 바랬는데 한 번도 그런 문제에 대한 부분이 풀린 적이 없어서 상처가 컸던 것 같아요. 연애 초중반에 받은 상처가 큰 거 있죠. 이 부분을 지금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잖아. 이거를 내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 그 남자가 좋으면 만나세요. 그게 아니면 만나지 마요. 그리고 30대 돼가지고 새로운 남성분을 처음부터 만남을 가져가지고 계속 숙이면서 부딪히다 보면 그때 정신이 차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숙이는 게 너무 힘들죠. 앞으로는 그 숙이는 게 기본이 돼야 연애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남자가 애님한테 숙이고 맞춰주고 있는 거 그간의 기억이 있기 때문이야. 애님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받아왔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전 29살 여자고 동거 커플이었습니다. 아이고, 9년 연애하고 헤어졌어요. 남친의 적극적인 대시로 만났지만 다툼이 생기면 잠수 타고 점점 연락을 귀찮아하고 술 마시면 연락이 잘 안 되는 게 안 고쳐지길래 참고 사귀다가 6년 차에 지금 안 고쳐지면 이 문제는 나중에 더 커져서 풀기 힘들어질 거라고 말하며 나도 너처럼 하면 되는 거냐니까 그러라길래 조금씩 체념했어요. 결국 이번 연도에 제가 바빠지면서 마음이 식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헤어지자고 했는데 울면서 좋은 남자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식은 것 같다고 느낀 후 저한테 보자고 약속을 잡았는데 바쁘다며 나오지 않고 여행도 안 가려고 하는 등의 식은 듯한 모습 때문에 헤어져야겠다고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게 놔줘야겠다고 한 걸 겹친이 있는데 그 친구한테 헤어지기 3달 전부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9년 만나면서 전에도 헤어진 적이 있었어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헤어진 게. 연락 문제 때문에 3번 정도 헤어지자고 했는데 너무 좋아하다 보니 보통 일주일 만에 제외했어요. N님께서 이렇게 상대방한테 헤어지자고 했던 거죠. 3번 다. 네, 제가 헤어지자고 했어요. 연애 초반부터 제 주변에 호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는 게 남자친구 입장에선 스트레스였고 헤어져도 어디 가도 절 좋아해주고 잘해줄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했다고 최근에 전해 들었어요. 저하고는 대화를 하지 않으니 몰랐고 듣고 나니 서로 충분한 대화를 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에 제가 일방적으로 상처 주는 말이 많이 한 것 같아 후회가 됐어요. 헤어진 지 정확히 이제 얼마나 지난 겁니까? 8월 9일에 결별했어요. 옛날엔 연락 문제로 헤어진 거면 이번에 남친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식었다 느꼈던 거라 상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을 했습니다. 아직 네가 소중하지만 이성적인 마음이 작아진 것 같다라고 하니까 자기도 최근 카페 운영하면서 힘들어서 여유가 없었다길래 전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나도 이렇게까지 상처받지 않았을 거라고 하고 헤어졌었어요. 앤님 근데 결혼은 왜 안 했어요? 9년 만나면서 그냥 중간에 결혼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냥 요즘 대출도 잘 나오고 꼭 럭셔리하게 뭐 할 필요 없잖아. 8월 9일이면은 진짜 3달 넘었네. 서로가 준비가 안 된 것 같다고 생각한 게 컸어요. 금전적인 상황과 가치관이요. 남자친구가 7년차에 자영업한다고 돈이 많이 들어가기도 했었고 전 원래 독신주의자였는데 6년차에 제가 결혼 이야기를 할 때는 반응이 없길래 생각이 없나 보다 했는데 이번 연도에 감정이 식었다고 생각이 든 상황에 갑자기 이야기를 꺼내서 지금은 결혼 이야기를 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했어요. 왜 독신주의자였어요? 그동안? 혹시 좀 가정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이런 생각이 좀 있으신 건가요, N님이? 어릴 때부터 끝이 있는 관계가 생기는 걸 두려워해서 초등학생 때부터 독신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결혼했다가 언젠가 헤어지면 상처를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랑 오래 만나면서 가족이 되어도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재회를 다시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 남자랑? 재회를 하고 싶은 건 맞아요. 그렇지만 남친이 결국 저에게 노력을 못하겠다고 하기도 했고 저도 남자친구가 미래에 자녀마저 회피할까봐 걱정도 돼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대방 남자가 먼저 노력을 해서 내가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재회를 시도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아니면 애님께서 다시 그 남자한테 숙이면서 재회를 시도할 마음이 있어요? 내가 봤을 때 애님도 회피 기질이 적지 않은 것 같은데 회피라는 게 상대적인 거야. 제가 이렇게 파고들면서 질문하니까 애님 잠수 타잖아. 상대방도 똑같다니까. 그만큼 상대방이 평소에 감정적으로 양보해주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 피하려고 하거나 충돌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제가 상처를 준 걸 깨달았을 때 한 달 정도 생각하고 편지를 들고 만나러 갔었어요. 왜 이렇게 장문을 좋아하냐 다들? 편지랑 장문을. 이 반대로 할 수는 없는 건가? 심플하게 미안해. 내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어. 너 일하느라 바빴을 텐데.
전에 결혼 얘기 꺼내줘서 고마워. 나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아. 만나서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게 그렇게 어렵나? 편지 내가 그동안 어떤 감정 느꼈고 이런 부분들 미주알 고주알 다 적으면은 상대방 남자가 그거 다 읽을 것 같아요. 그거 보고 내 마음 알아주고 재회에 대해서 먼저 노력해줄 것 같아? 아니라니까. 대화를 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편지를 썼던 거예요. 가서 연락해보니까 내일 예비군이라고 만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대화를 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편지를 썼던 거다. 어떤 대화를 하고 싶었던 건데. 가서 연락해보니까는 상대방 남자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 앞까지 가가지고 연락을 시도했던 거예요. 갑자기 연락해서 재회에 대한 대화를 꺼내면 부담스러워할까봐 전화로 할 말이 있는데 잠깐 시간 되냐고 했어요. 집 앞에 갔었던 거고요. 그 이후에 또 뭐 시도한 게 있어요? 전화로 물어보니까 5일 동안 감기라 몸도 안 좋고 다음날 예비군이라 못 나온다고 해서 상대방 남자가 그렇게 만만한가? 너무 만만해요, 님 상대방 남자가. 그냥 내 상황 될 때, 내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연락하면은 바로 제깍제깍 나와야 되는 거야? 이 마음을 어떻게 제거해가지고 결혼까지 갑니까? 9년의 시간이 안 아까워요? 근데 지금 이 심리 상태, 이런 성향을 바꾸지 않으면은 이 남자와 만날 수 없어요. 재촉하면 부담을 가질 성격이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계속 기다려보시면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도 계속 기다려보시고 계속 편지 쓰세요. 그러면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기다릴 거면 계속 기다리던가. 앞으로 계속 한 몇 개월씩, 6개월, 반년, 1년 이렇게. 그렇게 기다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두 달 지났는데 결과가 나왔어? 연락이 왔어? 안 왔잖아. 제외했어요? 안 됐잖아. 그럼 본인 생각이 틀린 거라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거라니까. 상대방이 만족을 못하고 있는 거라니까. 내가 뭐 원하는 방식으로 할 거면은 그만큼 스스로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던가. 그게 아니면은 빠른 반응을 원한다면 상대방의 반응에 맞춰서 행동하던가. 생각을 해봐. 상대방 남자 입장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제한, 결혼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절했잖아. 그리고 지금 일하느라 바쁘다고 말도 했잖아요. 일 안 하면서 살 수 있어? 먹고 사는 문제 없이 연애만 할 수 있냐고요. 그렇게 못 하잖아. 이 남자는 지금 사활이 걸린 자영업, 이 망하면 빚더미에 앉을 수 있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도 본인의 감정적인 부분을 계속 요구해봐. 이 남자 입장에서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그리고 직접적인 해결책도 제시했잖아. 결혼하자고. 이 남자의 입장에서는 그냥 악순환만 될 거라고 생각할 뿐이야. 왜냐면은 지금 내가 카페 일하느라 바쁘고 한데 이거를 카페를 살리고 상황을 더 좋게 만들어가지고 발전도 시키고 싶을 거고 아니면 유지라도 하고 싶을 거고 그런 긴박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내가 일에 써야 될 에너지를 애님한테 계속 쓴다 생각해봐. 근데 그렇다고 해서 결혼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럼 이 남자 입장에서 어떤 마음을 먹겠냐고. 저는 이미 마음이 식은 상태라 그때 감정적으로 기댄 적이 없어요. 가게 오픈했을 때 일 그만두고 와달라고 해서 때려치고 도와줬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라니까. 상식적으로. 진짜 애님이 그 남자한테 일방적으로 도움만 줬고 원하는 게 없이 에너지 소모를 안 시켰으면 그 남자가 너무 필요해가지고 애님한테 헤어지자고 말 못하고 왔을 때 무조건 붙잡으려고 한다니까. 애님이랑 같이 있는 것보다 혼자 카페를 운영하는 게 훨씬 낫고 편하니까 카페 혼자 운영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지금. 당연한 생각을 왜 못하는 거야.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 헤어진 거야. 그만큼 도움이 안 되니까. 연애 초중반에 상처받는 게 커서 그 부분을 알아주길 바랬는데 한 번도 그런 문제에 대한 부분이 풀린 적이 없어서 상처가 컸던 것 같아요. 자 봐요. 연애 초중반에 받은 상처가 큰 거 있죠. 이 부분을 지금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잖아. 이거를 내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 그 남자가 좋으면 만나세요. 그게 아니면 만나지 마요. 그리고 30대에 돼가지고 새로운 남성분을 처음부터 만남을 가져가지고 계속 숙이면서 부딪히다 보면 그때 정신이 차릴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더 숙이는 게 너무 힘들죠. 앞으로는 그 숙이는 게 기본이 돼야 연애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남자가 애님한테 숙이고 맞춰주고 있는 것, 그간의 기억이 있기 때문이야. 애님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기억이 없는 새로운 상대방과 만나가지고 만남을 가져보면은 정신이 번쩍 들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만나면서 나한테 잘해주는 남자만 찾게 되잖아요. 그 남자는 단기적인 관계로만 끝날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스스로가 갈문이 안 되는 게 보이고 원하는 게 보이고 그러면은 남자 입장에서 만나고 싶겠냐고. 오히려 이런 마음으로 만나는 것 자체가 안 좋은 거야. 생각 없이 만나는 거지 뭐. 그러면 쓸데없이 충돌 생기고 문제 생기고 도돌이표입니다. 이런 거를 묶으려면 연애가 아니라 결혼으로 묶여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서로의 마음 준비가 됐냐고요. 하주님 말씀을 들어보니 그럼에도 남자친구가 놔준 것을 보면 남자친구의 마음이 어땠는지 알 것 같아요. 저도 9년간 최선을 다했고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6년 차에 결혼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현실적인 말씀 감사합니다. 상처받는 게 커서 이 남자는 이거를 풀어줄 수 없고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이 마음을 남자가 풀어주는 순간 애님과의 결혼 생각은 더 싸그리 사라질 수도 있어. 지금 전역하면 잘해주겠다고 했는데 군대 가기 전처럼 돌아온 모습을 보고 하루에 1분이라도 전화를 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1년 동안 한 번도 해주지 않았고 그것과 행동이 변했어도 아직 좋아한다고 확인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도시락을 싸가서 기다렸을 때 흡연한 것이 들킬까 절 두고 갔다가 카풀했던 지인이 이건 아니지 않냐고 해서 돌아온 상황 등이 기억에 남아서 그랬나 봐요. 전역 안 하고 군에 있을 때가 더 좋았죠. 뭔가 이 남자가 군에 있을 때 더 잘해줬어요? 네, 군대에 있을 때 잘해준 건 맞아요. 군대에 있을 때 너무 잘해줬던 남자를 잊지 못하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너무 기억에 남아요. 너무 좋았던 남자였어요. 외모도 괜찮았지만 가장 뛰어난 건 아니었어요. 그건 그 남자가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앤님의 성향을 봤을 때 이 남자가 이렇게 피해주는 성향이 아니면은 만날 수가 없어. 그리고 이 관계에 너무 고착이 되어 있어. 다른 남자 만나면 깜짝깜짝 놀라고 진짜 남자 혐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상한 선택을 할 수가 있어. 너무 잘해주는 남자를 만난다거나 파트너 관계를 맺는다거나 유부남을 만난다거나. 앤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야.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사례들이 실제로 있고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장기 연애하고 나서 왜 이렇게 이 남자 열정적이지 않지? 왜 이렇게 이 남자 연락 잘 안 해주지? 이런 남자들이 몇 명 겪다가 갑자기 연락 너무 잘해주고 좋은 말 해주는 남자 만나잖아요? 정신을 못 차린다니까. 그리고 끝쯤에 가가지고 뒤통수 세게 맞고 시간 2년 3년 지나 있어. 32살. 그때 돼서 다시 남자 만나려고 하니까 또 힘들어. 예전 같지 않네 연애가. 그리고 또 감정적인 부분에서 소홀해지면은 이런 생각 들어. 와, 이렇게 연애도 힘든데 결혼은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니까. 그때 대해서 상황을 인지하면은 어떻게 그걸 다 되돌릴 거야? 시간을 되돌릴 수 있어요? 없잖아. 지금이라도 빠르게 판단을 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할 거면 이 남자가 만나지 않더라도 이런 생각이나 태도 이런 것들을 지금 29살인 앤님의 이런 상황을 이해해줄 수 있는 남자는 없다고 보면 돼. 그냥 이 남자가 이런 상황에서 이해해주고 피해주고 받아주고 했던 거는 앤님과 20살 때 만나가지고 9년을 함께 했기 때문이라니까. 이 남자가 다른 여자 만나도 앤님한테 대했던 것처럼 대해줄 것 같아요? 다시는 그렇게 여자와 만나고 싶지 않을 거야. 이 남자 입장에서. 그리고 여기서 다른 여자 만나게 됐을 때 물론 9년이라서 한순간이 끊기는 어렵고 너무 기억에 남겠지만 진짜 괜찮은 여자 만났다고 하면은 정신이 번쩍 들 수 있어. 남자가 이런 기억을 잊지 못하고 갈무리할 수 없다 그러면 차라리 연애를 안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 이런 성향의 여성분들은 안 하고 참다가 한 번의 기회를 잡아가지고 끝까지 가야 돼. 이런 성향의 여성분들은 경험을 통해서 갈무리해가지고 내 경험 쌓인 부분을 남자한테 그 부분만 보여줄 수 있는 성향이 아닌 거야. 그냥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 아, 전 남자를 통해서 만나가지고 이런 부분이 문제였으니까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남자는 만나지 말아야지 하고 눈만 엄청 높아진다니까요. 그게 틀린 게 아니야. 아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안 만나거나 이해하면서 만나야 되는데 내 객관적인 상단을 판단해가지고 솔직히 강제적으로 그때는 그냥 이해하면서 만나야 돼. 그러면 소개팅을 몇십 번 하고 만남을 몇 번 가지고 아무리 남자를 만나게 돼도 본인한테 맞는 짝이 없다니까. 왜냐?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남자가. 그리고 그런 남자를 만날 수 있는 본인의 상황이 안 되니까.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럴 때는 시간이 더 흐르기보다 현실에 맞춰 타협해가지고 현실에 맞춰서 결혼까지 가는 게 맞다고요.